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금요일장답게 또 조정을 보이고 장을 마쳤는데요. 11월이 이제 첫날인데 역시 금요일장이라 크게 기대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에 매수했던 외국인들 약 1,700억 정도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다시 1,100억, 1,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타 위주로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출현했습니다. 어제는 좀 매수가 들어오더니 다시 개인만 매수하는 이런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관들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11월 들으면 매년 12월 달 언저리면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사모펀드의 코스닥 시장 매도는 계속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시작됐죠. 빠르면 10월 달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당분간은 사모펀드의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면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수급이 이어지는 거고, 개인만 이제 매수하는데 이것도 좀 녹록치 못한 이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엄청 줄었어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을 보면 5조 원대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좀 될 때는 6조 원, 7조 원 이 정도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뭐 4조 7천억, 5조 6천억, 5조 2천억, 5조 원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5조 원대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뭐 사모펀드 이렇게 때려버리면 속절없이 하락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뭔가 특별한 대책이 좀 나와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라는 정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돼야 미국의 국제 수익률 이것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11월 달 뭐 다음 주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의 사모펀드 매도, 사모펀드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계속 그래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계속 이러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은 계속해서 연기금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죽도록 매매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낙폭이 깊은, 환율도 가장 약한 이런 나라가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 나라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오늘 있었던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오전 내내 팔아요. 일단 때리고 봅니다. 어제 많이 샀으니까 바로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좀 2시나 뭐 이 정도 되면 조금 매수세가 살아나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끝나는데, 오늘은 별다른 매수 없이 이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장답게 굳이 뭐 매수를 안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또 월요일 날은 또 매수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 외국인 애들이 했다가 또 팔다, 샀다, 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수급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폭격될 겁니다. 아니, 그것도 진짜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종합지수가 좀 안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열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 장 막판에 조금 더 빠졌죠.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개인들이
요즘 사다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요 200억에도 종목별로 쭉쭉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막판에 이렇게 밀렸죠. 여기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이 많이 매도하고 외국인은 또 주로 매수를 많이 들면서 가져가고 있고,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많이 팔았는데 막판에 보니까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매도 물량을 일부 연기금이 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기관들 투신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하락 원인은 바로 연기금의 매도였다. 근데 일단 막판에 순매수 전환, 이게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올도 그렇고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제약바이오가. 이 제약바이오 조정받은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를 기컷을 해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트럼프 당선이 된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느 사람들은 좀 혹자가 트럼프 당선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당선된다고 해도 10년물 국채가 비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이거는 기존의 그 경제 논리에서 좀 어긋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뭐 법인세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채권 더 찍어내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논리인데, 법인세 인하를 쉽게 못해요. 하원 상원 이제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 하원에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바로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거 때문에 막 2차 전지 IRA 뭐 중국의 관세 막 되도 않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질러 놓는 거 선거기 때문에 무조건 당선되려고 질러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선거가 마무리되면 제 생각에는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핑계를 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조정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있는데 또 조정을 받냔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너무 형편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좀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당국이 뭔가 참 못해요. 옛날에 이런 좀 이렇게 노하우들이 없는 건지 법조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참 불안해요. 이 초보자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놓고도 환율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이런 헛소리를 했었고, 당연히 금리 인하하면 환율 올라가죠.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환율을 고려하지 못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또다시 또 해리스가 사전투표에 이제 유권자들이 지지율이 최대 29%를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조정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서 결정이 나야 봐야 알겠고,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또 띵강 부릴 것 같아요. 트럼프 나 이번에 선거 못 믿겠다. 사전투표 이거 다 가짜다. 또 이러면서 또 국회 쳐들어가고 난동표현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금의 정책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 트럼프가 되면 또 새로운 전략은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뭐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금양이 아침에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또 개인만 매수했어요. 개인만 오늘 100억 정확하게 100억 샀네요. 100억 사고 외국인 기관은 어제 샀다가 바로 차익 실현. 보세요. 금양 이거 뭐 외국인 단타밖에 안 치잖아요. 어제 70억 사가지고 60억 사가지고 60억 팔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일단은 뭐, 예, 천만 주를 증여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유광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면 36%고 주식을 2,100만 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인 1,000만 주를 회사에다가, 예, 무상으로 주겠다. 예, 무상으로 12월 2일 날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1,000만 주 가지고 뭐 할까요? 예. 1,000만 주 받아다가, 예, 공사대금 내겠다고 했죠. 예, 기장에 공사대금을 내겠다. 그럼 이거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블록딜을 넘기든 뭐 한 번에는 못 팔겠지만 분할해서 좀 정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예, 요거 다시 또 물량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지분 반을 매도하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좋게 포장하면은 무상증여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시장에다가 1,000만 주 매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예, 그죠? 달라진 게 없어요. 괴로 유통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죠? 예, 4천억을 무상증여한다. 이 돈으로 뭐 밀린 공사대금 내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제3자 이상증자로 또 받아나가겠다. 그때 10만 원 넘게 파는 거 5만 원에 다시 사는 거니까 그건 또 큰 의미가 없고요. 앉아서 지금도 200억, 10억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 이 대주주가 팩싱하고 있어야 될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1,000만 주가.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증자가 안 되니까. 예. 증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예. 당국에서 증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선수 친 겁니다. 마치 내가, 예,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무중해주고, 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예,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꼼수를 잘 써요. 잘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은 피해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가총액 옛날에 얼마였을까요? 이거, 예, 시총 얼마였습니까? 이거 2,000원, 3,000원 할 때도 있었고, 예, 5,000원 할 때도 있었고, 자, 옛날에 5,000원 할 때, 자, 5,000원에 한장 주수가 5,800만 주죠. 예, 시가총액이 2,900억이었네. 예, 5,000원 되면, 예, 그것도 더블 났으니까. 그 전에는 뭐 한 1,500억도 안 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200억을 넘는, 예, 그런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년에. 나쁠 게 없죠. 그죠?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동안 회사에다가 빌려줬다라고 하는 이자 받는 것도, 예, 다 증여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죠. 뭐 이자 다 받아가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예, 금융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1,000만 주 시장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예, 좀 꼼수가 좀 많이 난무하고 있는, 예, 그런 회사로 보인다. 예.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공장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장 짓고 나서 수율 맞추고, 예, 또 판매자들 또 찾고 요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후발주자인데. 지금 SDI, LG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예, 에코프로도 이번에 BM 보니까 컨퍼런스 콜 보면은, 예, 원래 27년에 71만 톤이잖아요. 그죠? 맨날 자랑하잖아요. 누가. 예,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 25년, 26년만 되면 된다고 하지만, 요거 11월 8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죠? 예, 캐파 줄인다고 나왔잖아요, 이거.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서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 그런, 예, 양질의 양극재를 만들어서 전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도 힘들어 갖고, 예, 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로 들어와 가지고, 예, 성공한다?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있고, 예. 또 2170이나 이런 거는 중국이 또 값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뭐 469, 예, LG도 지금 힘들어하고는 469를 하겠다고.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예, 상당히 조금, 예, 어려운 상황이, 예, 계속 이번에 실적 발표들도 보면 2차전지 섹터들 에코프로, BM, 예, 좀 힘든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예, 이게 뭐 25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26년 뭐 좀 지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보다 캐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이 유튜버 말만 듣고, 예, 그럼 뭐 25년, 26년 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금양의 그 부사장도 얘기했잖아요. 2026년은 지나야 좀 풀릴 것 같다라고.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반동성은 좀 더 나타날 것 같고, 자, 11월 달 이벤트가 많아요. 월요일 날에 이제 코리아 밸류어 ETF하고 ETN이 상장됩니다. 물론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하여튼 정부의 노력이 나오고 있고, 일단, 예, 5일 날 대선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6일 정도 되겠죠? 예, 6일 정도 되면서, 한 7일이나 돼야 뭐 결과 알 수 있겠죠. 예, 6일, 7일 이 정도 될 것 같고, 미국의 그 면역 항암 원체가 지금 6일 날 개최가 됩니다. 지난주가 좀 움직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FOMC가 시작되죠. 예, 7일 날 시작하면 8일 날 이제 그 다음 날 발표하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날, 예, 오전에 새벽에 나올 거예요. 새벽에. 예. 토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겁니다.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목요일에 그 MSCI 반기 리뷰가 있죠. 예, 종목 편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왜 여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게 넣어놨냐면, 지금 금투세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뭔가 제스처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요거 결과를 보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처음에 15일에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이 하나 있고, 25일에 위증교사 관련된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요게 확정이 되고, 예, 11월 말쯤에, 예, 이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금투세 부분은 요게 다 마무리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결과를 확인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지만, 예,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일단 운명의 11월 달, 예, 여기서 이제 뭐 벌금 이상 맞으면은 뭐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뭐 다음 차기에 대선에 못 나오고, 예, 이런, 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 결과에 따라서 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좀 시끄러운, 예, 한 11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결론이 나야죠.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간에 뭔가 결론이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다 결론이 생깁니다. 예, 미국 대선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관련된 파장에 대해서만, 예,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됐든 간에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 대선 초창기 1년 동안은 보통 증시가 올라요. 예, 증시가 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괴롭힐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해리스 쪽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정책을 이어가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뭔가, 예, 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데미지가 이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트럼프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한적인, 예,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예, 그리고, 예, 국내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런 것들도 11월 달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스타트를 끊어줘야 연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대체로, 예, 대체로 좀 좋은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연도에 11월 달은, 예, 워낙 큰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고 어떻게 주가에 지수에 또 반영이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예, 이런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예, 하락해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경제 지표상으로, 예, 상당한 호재로, 예,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 한 주 정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일단 월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는 예,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예, 시장도 내성이 생기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예,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예,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